자, 다음은 신가족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결혼 29년 차. 그런데 이들 부부는 7년 전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24시간 감시한다는 아내. 도대체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7년째 계속되는 부부의 숨막히는 전쟁.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정을 해. 아니 인정을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해, 이 사람은? 사랑보다 상처가 더 익숙한 부부. 멀어진 부부 사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풀 곳이 없어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남성. 아내가 외도했다고 자꾸 의심을 해서요, 저를. 아내가 그걸 거의 매일 이걸 센터를 해요, 핸드폰을. 계속 그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전화번호 있는 거 쭉 보고 자기가 또 일일이 전화도 해보고.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지루한 진실 공방. 저는 아니니까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뭐 증거 같은 건 없고 증거 없으니까 거짓말한다고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느덧 일상이 된 다툼은 몸과 마음에 선명한 상흔만 남겼습니다. 제작진이 남편을 만나는 도중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찾아왔는데요. 할 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나는 개짓 진짜. 한 남편놈이, 에? 내가 전화하면 왜 안 받아? 아니 이게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는 두 사람. 그런데 어쩐지 아내는 남편의 곁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였는데요. 한 번 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요. 뭘 의심하는지 어쩌는지 계속 있다가 퇴근할 때도 같이 가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근무하는 공장까지 찾아와 남편을 감시한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저녁 8시. 아내가 먼저 공장을 나오자 곧이어 남편도 뒤따라 나옵니다. 이처럼 몇 년 전부터 퇴근을 함께 한다는 부부.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갈 땐 남남처럼 서로 떨어져서 가는데요. 도대체 아내는 왜 하루 종일 남편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한 7년 전부터 가까이를 안 왔어요. 안방에서 한다고 여기서 자요. 내가 헌데도 어릴 때부터 해서 사랑 한번 할까 그러니까 이래요. 싫어 하면서요. 방으로 쏙 들어와서 자요. 부부관계를 거부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건데요. 아내가 내연녀라 의심하는 상대는 무려 3명이었습니다. 2층에다가 앞에 공유 앞에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 계단에서 문스럼 나무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여러 명 그러고 안 계세요. 거기 그 계단에 쪽으로 앉았어요. 아무 사이 아니면은 뭐라고 더운데 거기 안 계실 거 있어요. 사무실 있다 보니까 전화 오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국 아줌마예요. 아 예. 사장님한테 쌀 사시라고요. 전화할 때 여기 쌀을 팔아먹으면 나한테 전화해야지. 남자한테 전화 안 하면서 얼마나 응? 여자한테 그 여자한테 히피고 그럴 거 아니. 여기 우리 에 그 사돈 여자가 있었어요. 거기가 처음에 이사 들은 남편이 있었는데 몇 달 만에 이혼했어요. 처음에 밀렸을 때 상해가 끌어왔어요. 그거는 봉토가 우리 아저씨 손이 두껍잖아요. 기름 묻은 손자국이 이렇게 막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된 거죠. 100만 원, 200만 원 나머지 빼다 줬다는 걸 알죠. 맹세코 외도한 사실이 없다는 남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깝깝하고 연락죠. 부부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일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랬더니 그렇겠죠. 아니, 누구하고 어디 가서 하고 왔으니까 안 되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의 의심. 아내는 결국 무속신앙의 힘까지 빌려 외도를 막으려고 했다는데요. 어디 철학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산소를 이장했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혼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다 알고 이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 용서를 해주라. 의심의 정도 굉장히 네, 있네요. 남편에게 조상의 혼이 들어갔다고 굳게 믿은 아내는 수백만 원을 들여 굿까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핸드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해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때 그 후에로 뭐 집에 가면 일하다가 집에 가면 10시나 11시에 가면 매일 옷 갈아입고 나가요. 아내가. 어느 날부터 부쩍 외출이 잦아진 아내.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간 날은 새벽 1~2시가 돼야 집에 귀가했답니다. 동네 술집은 다 찾으러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화는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저녁에 미안하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뭐 사귀었던 남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온 아내가 정작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아내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 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거부하니까 나도 이제 응? 젊으니까 나이가 언제부턴가 잠도 거실에 나와 따로 자는 남편. 아내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내연남에게 받으려 그동안에 했다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살면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산 것도 나도 진짜 응? 참고 많이 참고 살았던 거고 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뭐 잠깐 한눈 판 것도 그 사람이 잘못이 많죠. 가슴속에 맺힌 서름을 어렵게 털어놓는 아내. 신혼 때부터 맞벌이 해서 큰애 9개월까지 나 일을 했어요. 아침에 거기서 밥해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서 두 애들 그렇게까지 내가 해서 이렇게 이뤄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정은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고 살림까지 하면서 매일 공장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는데요. 밖에 나가서는 조곤조곤 잘해요. 여자들한테는. 근데 집에 와서는 입을 다 담고 있어요.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꼭 듣고 싶었던 아내. 남편을 향한 짝사랑은 결국 아내의 마음까지 멍들게 했다는데. 그런데 부부의 긴 싸움에 두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요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제 자신도 많이 되고 의심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부모의 다투는 소리를 피해 옥탑방에 살고 있는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다툼을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한 큰딸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전쟁터 같은 그런 기분이죠. 집이 쉬는 곳이 아닌 뭐 불안해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 7년째 계속되는 부부의 다툼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내는 그동안 억눌려온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을 힘겹게 풀어냅니다. 아내 속에 다 풀릴 때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모두 지켜본 남편. 이제 남편의 속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일단 잘못해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준 건데 어떻게 느껴져요? 인식까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좀 슬프군요.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아내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는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였던 남편. 아내가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된 남편은 미안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그간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늘 남편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아내도 그동안 힘들었을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외도의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된 남편.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된 아내. 그래도 문제 다시 얘기할 때도 돈은 당신 생각 이해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만 딱 보내줘. 미안하죠? 트라우마 치료가 어떤 치료의 시발점은 되어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간에 노력한다라면 지금 상태보다 월등한 아주 좋은 어떤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슴이 좀 답답한 게 혈관하고 시원하고 어떻게 잘 애들하고 잘 살도록 노력해야죠. 우리 내 가족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던 부부. 지금 잡은 두 손 앞으로도 놓지 않는다면 그 깊은 상처에도 곧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예, 한 7년여간 이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한 발짝 좀 다가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핥히기 바빴던 부부가 상담을 마친 뒤에는 서로를 이해하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특히나 혹여라도 앞으로 가벼운 의심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 부부는 좀 호전의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자식들이 입은 그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크지 않은가 싶은데요.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이 불행합니다. 예. 자식들은 부모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나서는 것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